자, 그러면 이제 영선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산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산수를 못해서 아니 쉬운 산수도 수학이 아니라 산수인데 이게 약간 수치화를 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화를 아직 못해서 네, 그럼 그거는 뭐 처음에는 근데 사실 어려울 수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 해보는 과정 자체가 네네. 보고 그래서 하면서 실력이 느는 차근차근 겁니다. 네. 하면서 실력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3M을 조사했었던데 그 이제 3M이 배당주로 굉장히 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주식인데요. 여기서 배당 성향을 봤더니 11년 정도가 거의 48.38%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배당주로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그 다음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 3M을 다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약간 봤을 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거의 좀 동등하게 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괜찮은 거 아닐까요? 미국 주식 멘탈이전부다. 일단은 배당 성향이 거의 50%란 거는 번 돈의 절반 정도를 배당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만큼 재투자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은 없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나는 그냥 한 반 정도 재투자하고 반 정도는 주주들에게 지금 나눠주는 기업에 투자를 할 거야 한다면은 그거는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다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관 투자자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거는 그렇게 참고가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네. 왜냐면 기관 투자자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래된 기업이고 이제 가치주의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큰 기업인 거죠. 그만큼 앞으로 수익 가능성은 조금 없을 수 있는 보수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국 주식 멘탈이전부다. 그러면 뭐 새로운 기업은 조사를 안 해왔나요? 새로운 어차피 기업도... 기존 기업은 뭐 그 수치적인 것도 조사를 아직은 안 해오셨고 하니까 새로운 기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새로운 기업을 두 가지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버라이즌이라는 기업을 했습니다.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소비자 기업 및 이제 정부 기관에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엔터테인먼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해서 대형 통신사. 미국 주식 멘탈이전부다. 여기가 AT&T죠? 네, 맞습니다. 그 T모바일은 그러면 세 번째인가요? T모바일 아닌가요? 세 번째도 아닐 것 같은데. 진짜요? 네. 제가 조사했을 때 뭔가 세 번째가 T모바일이다. 이래가지고 두 번째가 T모바일이 가입자 수로서는 T모바일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입자 수가 또 AT&T가 낫더라고요. 근데 AT&T가 사실은 또 그 버라이즌보다 어쩌면 더 제가 알기로는 T모바일은 저거죠. 그 뭐지? 약간 선불 쪽이 많아가지고 가입자 수가 많은 거지. 네. 시가총액상으로는 이제 버라이즌과 AT&T가 압도적으로 1, 2위. 그래서 일단 무선 가입자 수도 되게 많은 게 이제 버라이즌이었고요. 그리고 5G가 사실 이제 5G 서비스가 나왔는데 되게 관심을 아직까지는 많이 뭐 국내나 미국이나 다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엄청난 큰 성장은 없지만 앞으로 저희가 계속 5G가 성장이 안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성장이 됐을 때 큰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뭐가 있을까요? 사업으로는 개인 이동통신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비즈니스 파트 그리고 광고 그리고 홈 IPTV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4G, 5G 이런 무선 통신 사업을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고 관심을 네. 가지고 있는. 일단은 뭐 통신회사기 때문에 네네. 결국 그쪽 사업이 제일 중요한 거고 통신사가 수혜를 받지는 않겠죠. 통신사야 어차피 가입자가 그냥 그대로 옮겨갈 뿐이니까 5G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더 좋은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5G 통신 장비 회사들이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든다면 그럼 5G 장비 회사는 뭐지?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관련주들로. 아마 파이라든지 네. 노키아, 삼성전자 이런 회사가 아마 그 관련주 중에서 이제 높을 건데 다만 파이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파이 주기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향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관련해서 이제 문어발식으로 관심을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작 나는 A란 주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C 주식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오히려 공부하면서 내 관심사가 다른 데로 가가지고 이게 나한테 더 맞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크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진짜 숨겨진 보석을 찾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사람들이 관련주들. 그러니까 네. 맞아. 관련주들. 그렇게 이제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그런 보석 같은 기업을 찾아내면 그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그건가요? 저희 오늘 5G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버라이즌은 이제 단순히 주가만 보고 투자를 하는 기업은 아니고 네. 배당이 굉장히 네, 중요한 맞습니다. 주식이죠. 알아봤나요? 네, 배당을 좋아하는 것 같아. 맞아요. 저 또 배당주. 둘이 또 성향이 완전히 달라서. 저 또 배당은 배당주로 수익률이 안 좋지 않나요? 배당 수익률이 4.56%. 그럼 높은 편. 엄청나게 높은 편이죠. 대부분의 주식들의 대부분의 배당주들의 수익률은 2에서 3% 사이. 오. 근데 이제 알아두어야 할 게 배당 수익률이 이제 높다고만 좋은 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오랫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올려왔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5년 정도 계속 평균 성장률이 올라와서 2.12% 배당 성장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 연속 계속 성장해 오는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 이제 사실 오랜 기간은 아니고. 가장 오랜 중요한 기간이라 거는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니었군요. 주가가 중요해요. 이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전 주가랑 지금 주가랑 비슷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얘기는 배당 수익률 5%는 시장이 매년 8에서 10%씩 성장을 해요. 미국 주식은. 근데 배당 수익으로 5% 받으면서 주가는 그대로야. 그럼 나는 돈을 번 걸까요? 잃은 걸까요? 잃은 거죠. 매년 3에서 5%씩 돈을 잃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좋은 네. 것이 아닐 수도 있죠. 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앞으로도 이 회사가 주가가 안 오를 거라고는 함부로 네. 장담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앞으로는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더 공부를 해봐야겠죠. 네. 미국 주식 멘탈이 전부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도 네. 알아봤나요? 두 번째 회사는 넥스트에라 에너지라는 기업인데 넥스트라 에너지. 죄송해요. 넥스트에라 맞아요. 넥스트라 에너지. 그래서 유틸리티 산업이어가지고 네. 전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아. 여기는 일단 친환경 에너지와 그런 관련 있는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1984년도에 설립된 또 역사가 엄청 오. 깊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 30년 된 회사인가요? 30년 더 됐나? 네, 30년 더 됐죠. 네네, 됐어. 30년 더 지난 회사고, 그 다음에, 계속 이것도 막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는 건 아닌데, 저는 또 가치 투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좀 본다면은, 충분히 나중에 원래 가치 투자가 이제 한 10년에서 30년. 진짜 다르다. 까지 할 수 있으니 약간 길게 봤을 때는 또 나름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했습니다. 또 여기도 또 배당도 꽤 높은 배당 매니아. 배당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넥스트라 에너지가 이제 크게
FPL이라고 하는 이제 천연가스 유틸리티 회사랑 니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자회사가 이제 양대 산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천연가스 관련 사업이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화석에너지랑 재생에너지. 화석에너지는 현재 에너지죠.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미래 에너지죠.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고 현재 에너지인 현재 밥줄이 튼실하게 있으면서 동시에 미래의 밥줄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에너지 관련 회사를 매수하려고 한다면 이 회사의 핵심 가치가 되겠죠. 네네. 예. 앞으로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네. 네. 근데 단순히 앞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당장 벌고 있는 돈도 있다는 거. 그래서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를 좋아하신다면 그게 이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장주를 좋아한다면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포인트예요. 왜냐면 앞으로 점점 사양 산업이 될 거에 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이 많아지는 거죠, 앞으로. 네, 그러니까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오히려 이런 게 있는 게 더 마이너스고 100% 재생에너지만 하는 기업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겠죠. 하지만 나는 가치 좀 안전적인 주식이 좋아한다면 지금의 확실한 밥줄도 있으면서 앞으로의 밥줄도 계획하고 있는 회사니까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도 아마 그러면 배당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배당이 되게 높아요. 배당이 26년간 매년 배당이 성장 지급해서 네, 기록을 했고요. S&P 500에 들어가 있는 회사인가요? 아마 S&P 500에 들어가 있고 배당금을 25년 이상 올렸으면 배당 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와. 네. 아마 제가 봤었는데 아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 귀족 회사. 네네. 그러면 배당으로는 인정을 받는 회사죠. 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죠? 네, 배당률은 2.3%? 나쁘지 않은 2.3% 편이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낮아 보이지만 네. 아까에 비해 조금 낮아. 거의 절반이죠? 네네. 근데 이 회사는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회사예요. 20년 동안 10배 이상 오른 회사입니다. 아까 20년 동안 주가가 그대로였죠. 얘는 20년 동안 주가가 10배가 올랐어요. 보통 배당금이 높거나 하면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그렇죠. 거더라고요. 왜냐면 배당 수익률이란 건 주가 대비 네. 네, 배당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주가가 맨날 올라. 그럼 배당 수익률이 반대로 내려가겠죠.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안 오르는데 배당금은 맨날 올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항상 실제 주가가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고 결국 중요한 거는 원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10배가 올랐다는 거는 20년 동안 10배가 올랐다는 거는 내가 20년 전에 투자를 했어, 이 회사에. 그러면은 지금 이 회사가 아까 2점 몇 %라고 그랬는데 내 투자한 예를 들어서 2.5%라고 하면 내 투자한 원금 대비로 치면은 25%인 거예요. 배당 수익금이. 왜냐면 원금이 10배가 올랐잖아. 그 10배 오른 거에 2.5%니까 내가 투자했던 원금 대비로 치면은 배당 수익률이 25%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금 10배 오른 건 또 별도고. 그러니까 결국 원금인 주가가 오르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이제 배당금을 워낙 좋아하시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와 배당금이 동시에 성장하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냥 배당주 말고. 그냥 배당주가 네. 그냥 배당주는 이제 배당금을 많이 주고 대신 주가는 별로 안 오르는 기업. 배당 성장주는 주가와 배당금이 같이 오르는 기업.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25년 이상 배당금을 계속 올렸죠. 근데 주가도 20년 동안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괜찮네요. 완전 좋은 회사죠. 지난 1년간도 38% 정도 네. 성장한 걸로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진짜 이런 배당 기업이 성장주인 거. 딱 배당 성장주의 전형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런 완전 배당주보다는 특히 젊은 분일수록 배당금을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낫다. 뭔가 미국 주식 멘탈이 전부다.
일단 그리고 또 2050년까지 미국 정부에서 이런 친환경, 이런 태양광과 뭐 풍력을 계속 지원을 해가지고 계속 성장시킨다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짜 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재생에너지 관련 비율을 높이는 건 모든 나라에 네, 지금 맞아요. 모든 나라. 뭐 숙명이죠. 모든 나라가 다 2035년, 40년 되면은 탄소 배출량을 반에서 뭐 제로까지 줄인다고 목표를 내걸고 있고 실제로 뭐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그걸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은 줄어들 테고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겠죠.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또 말씀드렸듯 아직까지는 화석에너지 비율이 더 커요. 그럼 그거를 성공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오히려 그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트렌드가 이 회사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국 주식 멘탈이 전부다.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다 잘 조사해 오셨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화돼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네, 심화해서 이제 조사 범위를 더 넓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집중해서 조사하고, 또 조사하다 보니까, 요런 기업이 있었네?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런 걸로 더 확장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더 심화해서 조사 또는 하다가 더 새로운 기업이 있으면은 그렇게 포트폴리오 확장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이제 다 두 분 다 한 기업씩밖에 매수를 안 해봤잖아요. 네. 이제는 좀 한번 포트폴리오를 넓혀서 실제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걸로 다른 기업도.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볼 때는 그 두 가지를 해와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어느 정도 매수하면 그거는 매수 추천? 자유입니다. 자유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뭔가 지금 신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무서운데요? 걱정됐지만